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유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의 의미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파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위기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앞서서 최명신 도쿄특파원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이 집단적 자유권의 헌법 해석을 좀 바꿔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집단적 자유권의 근거는 아무래도 유엔 헌장 5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즉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안보는 공공재라는 개념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개별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유권도 유엔 헌장 그리고 그 정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됐던 것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파병과 1990년 걸프전쟁 때 다국적군이 유엔 깃발에 참여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법적 해석을 견지해 왔습니다. 1981년에 나온 의견을 보면은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집단적 자유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은 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 제9조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으나 이제 아베 정권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국제안보에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면은 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에서 나타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일 동맹 틀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자위대가 유엔 PKO 활동, 평화 유지군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일단 그 지역 상황이 정전 상태, 시즈파이어 상태에 있을 때만 파병과 활동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활동의 시기라든지 또 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예. 미일 동맹 틀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시설이라든지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본 자위대가 전수 방어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전수방어라는 건 뭐죠? 잠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국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라든지 일본 영토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무력 대응을 하는 것이지. 소극적인 의미였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영토라든지 군사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예, 전수방위 원칙을 이제 깨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구체적인 좀 예를 들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미군 군함이 이제 태워서 물론 이제 유사시죠. 그렇습니다. 유사시 태워서 예. 이제 호송할 경우에 그때 이제 자위대가 이제 참여를 해서 할 수 이제 있다. 이렇게 예. 되면 한반도에도 이제 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여지가 됩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대사에서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어떤 전장이 될 때 한국의 국가적인 운명이 위태로웠고 또 다대한 피해를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누차에 걸쳐서 아베 정부와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아베 정부도 대단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정부 설명을 보면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의 어떤 기본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2가지 원칙은 사실 그런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관련 국가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즉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네. 두 번째는 한국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만약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을 통과하거나 그 시설과 영토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6가지 중에 2가지 원칙은 한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지금 우리 정부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이런 주변 국가의 어떤 그 반발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 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도자의 정치적 신념이 네. 강하게 반영된 그런 정책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 그리고 정책 수립은 이번 아베 정권, 2기 아베 정권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베 집권 1기 2006년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었죠.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사실은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을 도모했으나 사실 그 헌법 개정이 일본 그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먼저 그 헌법 개정안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절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걸 받은 다음에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절대 과반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베 정부는 그래서 제2기 집권 때 헌법 개헌을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헌법 개정이 어려워서는 안 된다 해서 그거에 헌법 개정에 관련된 96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어렵게 되니까 이렇게 헌법은 그냥 놔두고 그 평화헌법의 해석을 각의 의결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일종의 사이스텝이랄까요? 이런 네. 정치적인 행보를 선택한 것이죠. 헌법 해석에 대한 어떤 변경 그 내용을 각의 의결로서 그 가능한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번 일본 회기가 6월 22일까지 있습니다만 예. 각의 의결은 만장일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각의 중에 한 명의 일본 자민당의 그 연립정권을 하고 있는 공명당 소속이기 예. 때문에 이 공명당은 이런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든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명당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이제 저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예. 또 전후 체제 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대단히 깊은 관심과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이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